명장명의 원상복구해! 죽을 때 죽더라도 곱게 죽어야지! 1인실 병동문이 벌컥 열리더니 60대 후반의 여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뺨을 때린 사람은 시어머니 박명자였죠. 안 바꾸면 너 죽고 나서 할인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딸을 앞세운 협박. 그 옆에선 남편 강민석이 주먹을 쥔 채 위협하듯 다가섰습니다. 절대 안 바꿔요. 마지막이다. 안 바꾸면 할인이 평생 고생하는 줄 알아. 알아서 해. 간호사가 다급하게 비상벨을 눌렀죠. 병실 밖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던 고등학생 소녀. 지안의 딸 할인이었어요. 할인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감사한 마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지안이 강민석과 결혼한 건 21살 때였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죠. 시댁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이었고 지안의 친정은 평범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는 첫날부터 며느리를 깔봤어요. 친정이 변변찮으니 예의도 모르는구나. 밥은 이렇게밖에 못해? 우리 아들이 뭘 먹고 사나? 애를 낳아도 딸이면 소용없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지. 지아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사랑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아는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문자를 발견했어요. 오빠 보고 싶어. 언제 만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남편을 다그쳤지만 돌아온 건 변명뿐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그 후로도 외도는 끊이지 않았어요. 2번째, 3번째, 4번째. 지안이 5번째 외도를 알았을 때 이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찾아왔죠. 이혼? 내가 감히? 딸 하나 낳고 뭘 믿고 이혼을 해? 내 친정에 뭐가 있다고? 그날 지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시는 안 그러게 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 쳤어요. 남자가 원래 그런 거야. 넌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해. 그럼 밖으로 안 나가. 지아는 그날부터 더 참기 시작했습니다. 딸 할인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명절은 지옥이었습니다. 추석 전날부터 지아는 혼자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었고 지아는 주방에서 땀을 흘렸죠. 야, 물 좀 가져와. 국이 싱거운데? 간 좀 봐. 저는 왜 이렇게 타? 제대로 해. 명절 당일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시댁 식구들이 모여 앉아 먹었어요. 지아는 그 옆에서 설거지를 했죠. 애는 왜 공부를 이 모양이야? 엄마가 제대로 안 챙기니까. 딸의 성적이 떨어지면 지안 탓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못해서 애가 영양이 부족한 거야. 학원비를 그렇게 쓰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냐? 넌 뭐하냐? 모든 게 지안의 잘못이었죠. 남편의 외도도 딸의 성적도 집안의 불화도 전부. 지아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생일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안의 생일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도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저녁 준비를 했죠. 생일이라고 쉬려고? 집안일은 누가 해? 시어머니의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생일이나 시어머니 생일엔 온 가족이 모여 외식을 했어요. 지아는 그 자리에서도 심부름만 했죠. 야, 물 더 시켜. 계산은 내가 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사람. 그게 지안의 위치였습니다. 딸 할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지안은 입학식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렸다며 지안을 붙들었죠. 내가 간호해야지. 입학식은 남편이 가면 되잖아.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입학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인은 혼자 입학식을 치렀어요. 그날 밤 할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왔어? 지아는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삼켰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플 때도 혼자였습니다. 독감에 걸려 고열로 누워있을 때도 지아는 저녁을 차려야 했어요. 아프다고 밥을 안 해? 우리는 굶으라고. 시어머니는 냉정했죠. 지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화장실에서 혼자 토하며 울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지안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자주 아팠어요. 웃는 법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죠. 손등엔 설거지로 생긴 상처가 가득했고 무릎은 늘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할인만은 이 집안의 냉대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할인이 물을 때마다 지아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마음도 무너져가고 있었죠.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그래도 지아는 버텼습니다. 딸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할인이 대학만 가면 그때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 희망 하나로 오늘도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딸 할인이 지안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좀 받아봐. 요즘 얼굴색도 안 좋고 자꾸 아프다며? 지안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할인이 워낙 걱정하는 바람에 병원에 가게 됐죠. 한 번만, 제발. 딸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검진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지안님,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심각했죠. 지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 비상진료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서 울렸죠. 얼마나? 시간이 있나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20년을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았나? 시어머니에게 멸시당하고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집안일에 치여 살았던 세월. 딸만 바라보고 참았던 날들. 그게 전부였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할인이, 내 딸 생각만 하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할인이는 어떻게 되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할인을 키우는 모습이 떠올랐죠. 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는 모습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절대 안 돼. 지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몇 년 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수급자는 남편 강민석으로 되어 있었죠. 수급자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보험 설계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누구로 변경하실 건가요? 친정 어머니요. 서윤정으로요.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 시댁으로 넘어가선 안 됐어요. 할인의 미래를 위한 돈이었으니까요. 여기 서명하시고요. 이 서류도 작성해 주세요. 설계사가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었죠. 지아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며 작성했습니다. 배우자분 동의가 필요한 서류도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 전에 지아는 친정 엄마를 찾아갔어요. 60대 중반의 서윤정. 평범해 보이는 어머니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엄마였죠. 엄마. 지안이 울먹이자 윤정이 딸을 안아줬어요. 왜 그래, 지안아? 무슨 일 있어? 암이래요. 윤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악성 종양이요. 수술하고 항암해야 한대요. 윤정은 딸을 꽉 껴안았죠. 지안아, 우리 지안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지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혹시 만약 제가 안 되면요. 무슨 소리야? 안 돼. 엄마, 들어봐요. 할인이요. 제 딸 좀 부탁해요. 지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댁 사람들한테는 절대 할인이 맡길 수 없어요. 절대요. 알았어. 엄마가 지킬게. 할인이 엄마가 꼭 지킬게. 윤정은 딸의 손을 꽉 쥐었죠. 그리고 지아나, 넌 괜찮을 거야. 엄마가 최고 의사 찾아줄게. 치료 잘 받으면 돼.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아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의지할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리고요. 생명보험 수급자를 엄마로 바꿨어요. 응? 왜? 만약을 위해서요. 그 돈은 전부 할인이 위한 거예요. 절대 시댁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할인이 위해 잘 쓸게. 고마워요, 엄마. 윤정은 딸을 달래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엄마가 너랑 할인 지킬게.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날 밤 윤정은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회사 지분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사위가 다니는 회사. 그 회사의 주요 지분 일부를 윤정이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삶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제는 아니야.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칠 후 지아는 입원했어요.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 일정을 잡아야 했죠. 1인실 병동이었습니다. 할인이 매일 면회를 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지아는 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금방 나을 거야. 할인이 대학 가는 거 봐야지. 엄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엄마만 건강하면 돼. 할인이 눈물을 흘렸죠. 지아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보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보험명에 변경한 거 들키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간 거예요. 병원비 관련 서류가 복잡하게 꼬여서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환자분 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수급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남편 강민석은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급자 변경?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배우자분에서 친정 어머님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즉시 어머니 박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큰일 났어. 지안이 보험금을 친정 쪽으로 넘기려고 해. 뭐라고?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현이 미쳤구나. 우리 집 돈을 빼돌리겠다는 거야? 당장 병원으로 가자.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안이 있는 1인실 병동으로. 그리고 그날 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병원 행정실에서 걸려온 전화. 남편 강민석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배우자분에서 친정 어머님으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행정 직원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명보험 수급자 변경 건인데요. 서류 처리 중 배우자분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동의했다고요? 아직 최종 승인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안이 보험금을 친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그 순간 떠오른 건 돈이었습니다. 지안의 생명보험금은 적지 않은 액수였어요. 전현이 감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석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 박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이요. 보험금 수급자를 친정 쪽으로 바꿨어요. 전화 너머로 명자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병원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서류 처리 중이래요. 전현이 미쳤구나.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 돈을 저쪽으로 빼돌리겠다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 당장 병원으로 가. 지금 당장. 명자는 소리를 질렀죠. 명예 원상복구 시켜야 해. 전현이 죽으면 그 돈은 우리 거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나도 간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명자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을 먹여 살렸는데 감히 배신을 해? 엄마,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전현이 우리 돈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명자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죠. 친정이 뭐가 있다고 저런 짓을 해?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긴 거야? 병원 가서 확실하게 해야죠. 민석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그 돈은 당연히 내 거야. 감히 친정으로 넘기려고 해? 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몇 층이야? 3층이요. 312호.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죠. 두 사람은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명자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저기요,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312호. 지안이 입원해 있는 1인실 병동이었죠. 명자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와! 갑작스러운 고함에 지안이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지안.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너 지금 뭐 한 거야? 명자는 침대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민석도 인상을 쓰고 있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험금, 내가 명의를 바꿨다며? 명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들켰구나. 어머님, 그건 뭐가 그건이야. 우리 집 돈을 내 친정으로 넘기려고.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전현이 20년을 먹여 살렸더니 이제 배신을 하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닥쳐. 명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지안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병실 안에 소리가 울려 퍼졌죠. 지안은 뺨을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님, 당장 명예 원상복구해. 명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민석도 침대 옆으로 다가서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받고? 안 그러면 뭐?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할인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민석의 말에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인이를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할인이는 우리가 키운다고. 근데 우리한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키워? 민석은 위협하듯 말했죠. 그러니까 명예 받고 지금 당장. 지아는 침대에 누운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 돈은 전부 제 딸을 위한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우리 손녀잖아. 명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죠. 어차피 내가 죽으면 우리가 키우는데 당연히 그 돈도 우리 거야. 절대 안 바꿔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인이는 당신들 손에 절대 못 맡겨요. 2년이 명자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간호사가 두 사람을 제지했죠. 나가주세요. 당장.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야. 상관하지 마. 환자분이 위험해요.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죠. 침대 옆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안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팀 부를 거예요. 간호사가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제야 민석이 어머니를 말렸죠. 엄마, 일단 나가요. 사람들 다 쳐다봐요. 이 일 이대로 안 끝나. 알아들어? 명자는 지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명예 안 바꾸면 할인이 책임 못 져. 두고 봐.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지안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할인아, 엄마가 꼭 지킬게.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밖 복도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딸 할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지안의 머리맡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대 난간을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죠. 당장 명예 원상복구해. 우리 집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말고. 지아는 산소줄을 낀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전부 제 딸을 위해서예요. 내 딸, 우리 손녀잖아. 명자는 분노에 못 이겨 지안의 뺨을 그대로 때렸어요. 병실 안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지안이 뺨을 감싸쥐었죠. 이 도둑년아, 20년을 먹여 살렸더니 배신을 해?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문이 닫힌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어요. 민석은 주먹을 꽉 쥐고 위협적인 자세로 다가섰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쾅쾅 치며 말했죠. 안 바꾸면 너 죽고 나서 할인 책임 못 져. 알아서 해. 딸을 앞세운 협박. 지아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안 바꿔요. 할인은 당신들 손에 절대 못 맡겨. 이 미친년이. 명자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죠.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하지만 명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상관하지 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위험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B-, B-, B-.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지아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쥐었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지안을 살폈습니다. 민석은 한 발짝 물러섰지만 여전히 침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생각해봐. 내가 죽으면 할인이는 우리가 키운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키워? 학원도 못 보내고 대학도 못 보내. 그러니까 명예 받고 지금 당장. 지아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숨을 몰아쉬었어요. 당신들이 할인이를 제대로 키울 리가 없잖아요. 뭐?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은 20년 동안 저한테 한 게 뭐예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프면 혼자 두고, 그건 할인이를 그렇게는 못 키워요. 절대로.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자가 침대 난간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친정이 뭐가 있다고? 그래도 안 바꿔요. 2년이 끝까지. 명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막아섰죠. 안 돼요. 환자분이 정말 위험해요. 비켜. 명자가 간호사를 밀쳤습니다. 바로 그때 비상벨이 울렸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보호자분들이 환자분을 때리고 협박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간호사들이 놀라 두 사람을 쳐다봤죠.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보안팀 부를 거예요. 수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일단 나가요.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이 일 이대로 안 끝나? 명자는 지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할인이는 어차피 우리 거야. 그 돈도 우리 거고 명예 안 바꾸면 할인이 평생 고생한다. 알아들어? 민석도 협박조로 말했죠. 두고 봐. 내가 후회할 거야. 두 사람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간호사들이 지안을 살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죠. 산소 포화도 체크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지안은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인아, 엄마가 꼭 지킬게. 손으로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환자분,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지안을 바라봤죠.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부르세요. 간호사들이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 눈물을 흘렸어요. 뺨이 화끈거렸죠. 20년을 참았는데, 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해야 하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실 문밖 복도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소녀. 바로 딸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복도에서 들리는 고성 때문에 문 앞에 와 있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가 엄마의 뺨을 때리는 장면, 아빠가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장면, 전부 다 봤습니다. 할인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어요. 엄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죠. 엄마가 저렇게 당하고 있었구나. 나 때문에 20년을 참았구나. 할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외할머니? 전화 너머로 친정엄마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왜? 무슨 일이야? 외할머니. 엄마가 맞았어요. 하리는 울먹이며 말했죠. 뭐라고? 윤정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뺨을 때렸어요. 아빠도 주먹으로 위협하고.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엄마 병실 앞이요. 알았어. 외할머니 지금 간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리는 복도 벤치에 앉아 엄마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리고 그날 밤, 친정엄마 서윤정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됐다. 바로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죠. 내일 아침 긴급회에 소집해. 자료 전부 준비하고.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 딸 건드린 데가 그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여줘야겠어. 강남 큰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 하리는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죠. 방금 전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가 엄마의 뺨을 때리는 장면. 아빠가 주먹을 쥐고 위협하는 장면. 엄마. 하리는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20년 동안 저렇게 당하며 살았구나. 나 때문에 전부 참았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하린을 쳐다봤지만 하린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엄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아. 외할머니 서윤정이었어요. 60대 중반의 여자지만 걸음은 빨랐습니다. 외할머니. 하린이 일어나 윤정에게 달려갔죠. 외할머니. 하린은 윤정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외할머니 왔어. 윤정은 손녀를 꽉 안아줬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알아. 전화로 들었어. 윤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어? 그 사람들? 아까 나갔어요. 엄마는? 병실에 있어요. 혼자?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 보러. 두 사람은 312호 병실 문을 열었어요. 지아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죠. 엄마. 하린이 달려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하린아. 지안이 딸을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 아파? 괜찮아. 엄마 괜찮아. 지아는 억지로 웃으며 딸을 달랬습니다. 윤정은 문을 닫고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딸의 부은 뺨을 보는 순간 윤정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안아. 엄마. 지안이 울먹였죠. 윤정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 봤어. 하린이한테 들었어. 엄마.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윤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당하면서 살았구나.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참았어?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잖아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바보야. 윤정은 딸을 안아줬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으며. 잠시 후 윤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안아, 이제 엄마를 믿어. 엄마가 너랑 할인 지킬게. 아무도 못 건드리게. 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넌 치료만 받아.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할게. 윤정은 딸의 손을 꼭 쥐었죠.
그리고 명예 변경 절대 바꾸지 마. 알았지? 네, 엄마.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윤정은 딸을 다독였습니다. 하린아, 외할머니랑 같이 가자. 네, 외할머니. 하린은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윤정이 물었습니다. 하린아, 할머니랑 아빠가 뭐라고 했어? 다 기억나? 네. 전부 들었어요. 하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엄마한테 명예 바꾸라고 했어요. 안 바꾸면 나를 책임 못 진다고. 그래. 윤정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잘했어. 외할머니한테 말해줘서. 외할머니, 엄마 도와줄 수 있어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윤정은 손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외할머니가 내 엄마랑 너 꼭 지킬게. 약속해. 고마워요, 외할머니.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어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죠. 회사 지분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사위 강민석이 다니는 회사. 중소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요 지분 18%를 윤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 회사가 어려울 때 투자했던 돈이었죠.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었어요. 딸이 선택한 삶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윤정은 서류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지분율, 이사회 구성, 주요 인사들 전부 머릿속에 넣었죠.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전화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긴급회의 소집해. 법무팀 전부 불러.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내 사위 회사. 강민석이 다니는 회사 말이야. 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분 행사할 거야. 임원회에 소집하고.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란 목소리로 답했죠. 윤정은 수십 년간 부동산과 투자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었어요. 강남에서 손꼽히는 큰손. 하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어머니처럼 살았습니다. 딸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으니까요. 이제는 달라. 윤정은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 건드린 데가 그 집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여줘야겠어. 전화를 한 통 더 걸었어요. 여보세요, 최 회계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자료 준비해. 강민석 회사 재무제표, 자금 흐름 전부. 알겠습니다. 특별히 확인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시어머니 박명자. 그 사람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 하는지도 파악해. 네, 사장님. 전화를 끊고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윤정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의 사무실에 법무팀과 회계팀이 모였어요. 상황은 이래. 윤정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딸이 시댁에서 20년간 학대당했어. 그리고 어제 병원에서 폭행당했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우리가 가진 지분 18%로 뭘 할 수 있는지 알려줘.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원회에 소집 가능합니다. 이사진 교체도 가능하고요. 좋아. 바로 진행해. 알겠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게 우선이야. 알아들었지? 네, 사장님. 강남 큰손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석은 회사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 일은 이미 잊은 듯 했죠.
어차피 지안이가 굴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컴퓨터를 켰어요. 그런데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임원회의 소집 공고. 민석은 이메일을 열어봤죠. 오늘 오전 10시 대회의실. 전 임원 필참. 무슨 일이지? 시계를 보니 9시 반이었어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회의를? 옆자리 부장에게 물었지만 그도 모르는 눈치였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와 여자 몇 명. 여러분, 저는 김영수 변호사입니다. 중년 남자가 말했죠. 오늘 이 자리는 주요 주주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주요 주주?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네. 본 회사의 18% 지분을 보유하신 서윤정 사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회의입니다. 서윤정?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모님 이름이 왜 여기서 나와?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윤정이 우리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 투자건으로 현재 18%의 지분을 보유 중이십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죠. 18%면 이사회 영향력이 엄청난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았어요. 장모님이 우리 회사 대주주였다고? 김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정 사장님의 첫 번째 요청사항입니다. 강민석 이사, 직위 정지. 뭐? 민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사유는 가족 내 폭력 행위 및 윤리 위반입니다. 그건 가족 문제잖아요.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명자 고문의 모든 직책 및 영향력 행사 금지. 어머니까지. 네.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석이 책상을 쳤지만 다른 임원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18% 지분 보유자의 요청?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죠. 그리고 회사 내부 감사에 착수합니다. 재무 흐름, 인사관리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는 이상입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석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회의실을 나오는데 동료들이 쳐다봤습니다. 강이사 직위 정지래. 가족한테 폭력 행사했대. 사모님 친정이 장난 아니었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박명자였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명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내 고문직 박탈한다고. 저도 직위 정지당했어요. 뭐? 장모님이 우리 회사 대주주였대요. 18% 지분을. 그게 무슨 소리야? 지안이 친정이 뭐가 있다고 했잖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몰랐어요.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대책 세워야지.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석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석 이사님, 출입증 반납하셔야 합니다. 네. 민석은 출입증을 내밀었어요. 회사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세상은 어두웠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이런 일이.
장모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명자가 소리를 질렀죠. 나도 회사에서 쫓겨났어. 고문직 박탈이래. 엄마, 지안이 친정이 대주주라고? 그게 말이 돼? 명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숨기고 있었대. 숨기고 있었어? 왜? 모르겠어요. 민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어제 너무 심하게 했나? 심하게? 당연한 거 했지. 명자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죠. 하지만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도 못 가고, 직위 정지면 월급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회사에서의 위치, 수입, 사회적 체면,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회사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부서, 인사팀, 경영진 자료 전부, 서윤정의 지시로 철저하게 점검이 들어갔어요. 강민석 이사 관련 서류 전부 확인하세요. 박명자 고문이 관여한 프로젝트도 전부요. 감사팀은 빠르게 움직였죠. 그날 저녁, 회사 내부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민석 이사, 가족폭력으로 직위 정지래. 사모님 친정이 대주주였대. 18%나. 와, 그동안 사모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완전 큰일 났네. 회사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거 아니야? 직원들 사이에서 민석과 시어머니 명자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서윤정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행 상황은 직위 정지 완료됐고 감사 착수했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해. 알겠습니다, 사장님. 윤정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윤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강남 큰손 서윤정의 반격.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석의 집에는 독촉장이 쌓여갔습니다. 카드값, 관리비, 각종 대출이자, 월급이 끊기자 모든 게 멈췄어요. 이걸 어떻게 갚아? 민석은 서류를 보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시어머니 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고문직을 잃고 사회적 체면도 잃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 명자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죠. 소문이 다 퍼진 뒤였어요. 강민석 이사 직위 정지됐대. 부인한테 폭력 행사했다며? 친정이 대주주였는데 몰랐대. 완전 망신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명자는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윤정의 법무팀이 움직인 거죠. 회사 재정 라인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빌려 쓴 내역, 명자가 고문 자격으로 받아온 각종 수당, 전부 다 감사에 걸렸습니다. 강민석 이사의 부적절한 자금 사용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회사 감사팀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즉시 반환 조치 필요합니다. 민석은 반환 통보서를 받고 무너졌죠. 이걸 어떻게 갚아?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몇 천만 원이 넘었어요. 명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명자 고문의 수당 중 부당 지급 건이 확인됐습니다. 즉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명자는 통보서를 보며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부당하게 받아온 돈들 전부 반환해야 했죠.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집에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예정. 민석은 통지서를 들고 떨었습니다. 집까지 잃는 거야? 명자도 통지서를 보며 울었어요. 우리 집이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죠. 이 모든 게 지안이 때문이야. 명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이 친정 엄마를 시켜서 우릴 망하게 한 거야. 엄마, 당장 병원 가서 빌어. 명예 바꾸고 용서 빌라고. 명자는 아들을 다그쳤어요.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뭐가 늦어? 장모님이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민석은 무너진 채 말했죠. 회사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석 이사 해임 공표. 정식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 민석은 무직자가 됐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강 이사 완전히 끝났네. 사모님 친정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조용히 있다가 한 방에 보내버리네. 시댁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어요. 수입은 끊기고 빚은 쌓이고 집은 가압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명자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석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다 끝났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안이한테 잘했어야지. 엄마가 너무 심하게 굴었잖아요. 뭐? 20년 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데요? 내가 바람 피우니까 내가 그런 거잖아.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 사이 병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항암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시댁의 방해가 없어지자 마음이 편해졌죠. 오늘 컨디션 어때요?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아는 웃으며 답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소멸 단계입니다. 정말요? 지안의 눈이 커졌죠. 네. 항암 치료가 아주 잘 듣고 있어요. 예후가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살 수 있어. 할인이랑 더 오래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할인과 윤정이 면회를 왔습니다. 엄마, 들었어? 암세포가 거의 없어졌대. 할인이 기뻐하며 말했죠. 응, 들었어. 지아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야. 윤정도 딸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지아나. 정말 잘했어. 엄마, 고마워요. 지아는 엄마를 보며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말이야. 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댁은 이제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다 정리했어. 어떻게?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어. 재산도 다 날아갔고. 윤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집도 곧 넘어갈 거야. 지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윤정이 딸을 똑바로 봤어요. 지아나, 걔네가 너한테 뭘 했는데? 그래도 20년 동안 무시하고 때리고 협박했잖아. 윤정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 딸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엄마, 그래도 한때는... 지아나. 윤정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너무 착해. 그게 문제야.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알았지?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세 사람은 병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지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날 밤 민석과 명자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민석이 중얼거렸어요. 다 끝났어. 다. 명자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강남 큰손의 칼날은 정확했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고 지아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몇 달 후 지아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할인과 엄마 윤정도 함께였어요. 떨려.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분명 좋은 결과 나올 거야. 할인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죠.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지아님,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암세포 소멸 판정입니다. 완치해요. 정말, 정말요?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할인도 엄마를 부둥켜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살았어. 응, 엄마 살았어. 윤정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딸, 정말 잘 버텼어. 진료실을 나오는 길, 복도를 걸으며 지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죠. 일주일 후, 지아는 정식으로 퇴원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할인과 윤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 할인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할인아. 지아는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죠.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윤정이 두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차에 타고 가는 길, 지아는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새 집이야. 새 집? 응. 엄마가 준비했어.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앞에 차가 섰어요. 여기가? 지안이 놀란 눈으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최상층이야. 내가 살 집. 엄마, 이건 너무... 아니야. 당연한 거야. 윤정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이제 편하게 살 자격이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테라스가 보였어요. 강남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와, 엄마. 지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도 테라스로 달려나가며 소리쳤어요. 외할머니, 완전 멋져요. 윤정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나, 이제부터 여기서 새로 시작해. 할인이랑 둘이서. 엄마는요? 엄마는 바로 아래층에 있어. 언제든 올라올 수 있지. 지아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야. 세 사람은 테라스에 나가 서울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황금빛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할인이 지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행복하자. 우리 셋이서. 응, 행복하자. 지안은 딸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윤정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알지? 네,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테라스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죠.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할인이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지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시간은 많아. 윤정이 말했죠. 그래. 시간이 많아.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간 꿈도 꾸지 못했던 자유. 이제야 손에 넣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민석이었죠. 여보세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안아, 나야.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석은 울먹이며 말했죠. 집도 넘어가고, 엄마도 아프고, 나도 일 못 구하고, 제발, 장모님께 말씀 좀 해줘. 제발.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 씨, 응? 전 이제 괜찮아요. 지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요. 지안아, 이제 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할인이랑 엄마랑. 그럼 나는? 민석 씨도 민석 씨 인생 사세요. 지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도 편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죠. 그날 밤, 세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내년에 대학 가면 뭐 공부할까? 할인이 물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 뭐든지. 정말? 그럼 나 미술할래. 좋지. 외할머니, 괜찮죠? 당연하지. 우리 손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윤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죠.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시간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할인이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할 수 있으니까. 지아는 딸과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강남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집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댁은 재산도, 직위도, 체면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모든 걸 되찾았죠. 건강도, 딸도, 엄마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세 사람이 테라스에서 강남의 야경을 보며 웃고 있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으며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엔딩이었죠. 이제 지안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